현재의 의료기술은 예전엔 치료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을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바꿔놨습니다. 대부분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관리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약을 지속적으로 먹지 못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약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약을 꾸준히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이 농부는 잡초 제거라는 게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천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가난한 지역의 농부들은 잡초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 잡초 때문에 수확량의 28%를 손해봅니다.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50%가 넘죠. 이 잡초 제거라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하면서도 좋은 방법인데 가난한 농부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육아를 한번 보죠. 이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난한 부모는 아이를 거칠게 대하고 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부모는 그 일을 가지고 꾸짖습니다. 혼을 내죠. 그리고 다음 날에 아이가 어제 일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똑같이 혼냅니다. 이런 게 교육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덜 교류하고 애정 표시를 덜 하죠. 이 가난한 부모는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도 하지 않고 손을 적게 씻고 식수를 정수해서 마시지 않고 임신했을 때조차 덜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고 최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을 할까? 라는 거죠. 이런 것은 가난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수많은 연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저자는 방안의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모른 척 하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해질 거다라는 편견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방안의 코끼리라는 거죠. 방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사람들은 다 모른 척 하죠. 자, 우리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 사실, 이 방안에 있는 코끼리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